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의외의 반응. 윤석열 후보는 최종 득표율 47.85%를 얻어 1위를 기록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쟁주자 홍준표 의원은 41.5%, 유승민 전 의원 7.47%,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 검찰총장이 새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의 정권이 일본의 이해를 얻으려면 자국민의 특이한 대일 감정과 언론의 편향의 정면으로 대립하게 될 것이다. 우선 좌파 정권이 폐기한 위안부 합의를 회복할 것, 나아가 원상복구에 즈음하여 일본이 가진 의심이나 불신감을 일소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것, 즉 명백히 반일의 자세를 나타낸 전 정권의 부정을 표명한 다음 한국 해군에 의한 자위대기의 레이더 조사, 일본 대사관 앞에 서여, 도쿄올림픽 등에서의 모면행위, 지방자치체 주도의 일본 상품 배척. 이 과제를 한국 대통령이 해내려면 경제 안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외세에 지배된 언론단체를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난제다. 여권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고 일본과는 완전 결별을 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든 내게는 꿈이 있다. 그것은 일본 총리 대신이 왜 한국은 거국적으로 반일 교육하는가? 반일 교육은 미래지향인가? 우호관계를 말하는데 왜 국가적으로 반일 교육을 시키는가라고 하는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의문을 한국의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면 키시다상 남자가 될 수 있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 윤석열 씨에게 한 표를. 조금 성실한 사람 같아 보인다. 그래도 결국은 민의를 거역하지 못하고 대일관계에서는 큰 노선 변경은 할 수 없겠지요. 이 사람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문 대통령과 달리 정의감이 강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 같군요. 이것으로 차기 대통령은 거의 확정됩니다. 위안부 문제나 구한반도 노동자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식으로 말하는 제대로 된 지도자는 이른바 민의로 뭉개지는 것 같네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일본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만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테니 일본은 지금보다 더 거리를 두고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 있어서는 쌍방의 지도자의 양해하에 대동아공영권 만들기를 했으므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지만 한국민에게는 침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침략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했으니 국제상식으로는 결판이 났다는 얘기가 된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당시 한국 수뇌진만이 알 수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일본은 설명하면 된다. 왜 역대 자민당 정부가 한국에 설명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굳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걸 하지 않으니 쓸데없는 다툼이 된다. 일본 측에서 관계 개선을 하려는 사람은 반대로 일본에서 얻어맞는다. 한일은 이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 일본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 150년 전과는 근본이 달라졌다. 항공기도 선박도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반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일본에 있어서의 세계는 중국 대륙 방면에서 태평양, 그 너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여든 야든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변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잖아. 일본 언론과 한국 언론은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법과 조약 협정을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교 선택입니다만 전 검찰총장님이라면 법의 파수꾼이었던 것이니까 국제법 위반의 현상을 시정하겠지요? 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문 정권 인사들의 대숙청이 시작될 것이다. 기대된다. 한일 관계 개선은 기대하지 않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